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보면은 조정을 받았죠. 그죠? 어제 제가 저녁에 올려드렸던 제가 이제 1월 1일 하루 전날 1월 2일 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제가 올려드려가지고 어제 여러분들 뭐 상한가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이제 여기 올려드렸던 내용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2024년도를 전망하는 미국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11월 5일이죠. 이제 어쨌든 뭐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끔 만들어 줄 거다. 그게 바로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경제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올 것이 왔다라는 썸네일은 뭐냐면 이제 조정이 왔다. 뭐 그렇다고 막 폭락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럼 주가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조정을 보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볼 때는 뭐 매수할 것이 없느냐? 오히려 저로의 찬스죠. 이 조정이 올 때는 주가가 지표가 5일선에서 움직일 때는 단기 트레이딩이 좀 그렇게 썩 하지만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주가가 이제 5일선 나스닥이 5일선을 깨고 저렇게 이제 하락을 하거나 이럴 때는 오늘 아침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트레이딩 방법이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전혀 관계없이 늘 현금을 들고 그죠? 오늘 또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또 엄청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죠? 현금을 들고 이제 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오늘도 어떻게 되느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이제 일단 올선이 깨졌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떠냐? 정배일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 시장은 아직 올선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조정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나스닥 시장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누굽니까? 미국, 일본, 중국 이 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가장 이제 지표로 보는 것들이 뭐냐면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사실 오늘 아침에는 뭐 조정이 있겠죠. 있지만 이제 이 포지션들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뭐 장막판에 그 포지션은 개인 매수 그다음 기관 외인들의 포지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미국 시장도 저기서 바로 뭐 21선을 깨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일단 21선까지 처음 이렇게 닿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서도 완만하게 움직였는데 그럼 여기서도 이런 완만한 추세가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밀릴 거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되다가 밀릴 거냐 이런 어떤 흐름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여기서 이끌고 왔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반도체잖아요. 그죠? 그럼 반도체하고 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와 바이오가 아침에 반짝했다가 쳐박든지 아니면은 밑에서 쳐박고 올라오든지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탄력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애가 강했느냐? 강한 애가 누구였죠? 대장. 저 여기서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핵심 그죠? 관련주 반도체 대장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핵심 대장은 지금 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삼성전자도 뭐 파동이 뭐 얼마간의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타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대장 역할을 했던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컬리타스라든지 그런 애들 있잖아.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에서 좀 움직였던 어제 뭐 엑시콘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죠? 더부전자, 네오셈 이게 CXL 관련해서도 오킨스, 퀄리타스, 에이지 뭐 어제 컨택까지 뭐 가온칩스 많습니다. 어제 뭐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중국에서 무슨 어떤 규제가 있을 때 잘 움직이는 종목인데 뭐 여튼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물론 뭐 SFA가 지금 보면은 시간에 상한가를 쳤습니다만 얘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뭐 제주 반도체 그죠? 뭐 이렇게 좀 그죠? 뭐 강한 종목들 뭐 여러분들께서 뭐 푹 빠질 때 그죠? 이게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무조건 푹 빠진다고 사면 되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인 어떤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트레이딩 방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좀 배우시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일봉이 어떤 위치고 시장이 어떨 때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어떻게 그죠?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매드팩트 같은 이런 애들 뭐 시간에 상쳤으니까 그죠? 뭐 고바이오랩 그죠?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푹 빠질 때 이제 어떤 패턴들이냐 셀트리온 그죠?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참 보면은 앞에서 그림이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뭐 저희들이 트레이딩을 많이 했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보면 그 자리가 그죠?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살리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쪽이 매집봉이지 않았나. 그죠? 지금 여기에서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어떤 흐름들을 만드는 과정, 한 1년의 어떤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나고 보면은 아 여기가 그들이 원하는 매집이었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패턴들을. 그래서 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올려 세워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갖춰졌을 때 정말 파이널 게임이 멋지게 나오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인들은 여기서 잘 매수를 하고 뭐 요 정도 되면 수익 구조를 형성하죠. 이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다시 이제 눌릴 때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요렇게 포지션을 취하는 것까지 들고 있기는 조금 물리지 않고는 조금 그죠? 그렇죠. 그죠? 여튼 오늘 지금 보면은 반도체에서는 요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핵심을 보라는 거죠. 단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단기 막 추세를 끌고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파동이 나왔잖아요. 파동이 나온 것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파동이 나오기 전에 그죠? 만약 얘가 이런 파동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라인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게 될까요? 물량을 확보해서 반드시 이렇게 파동이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럴 때는 물량 확보를 하고 뭐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좀 물량 확보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튀고 나가는 그죠? 이런 패턴 그죠? 그러면 어떠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뭐 그죠? 뭐 얼마 먹고 튀어나오지만 이런 데서는 물량 확보를 해서 이렇게 20% 30%를 먹게 되면은 계좌가 벌떡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가지시고 뭐 그렇다고 와가지고 뭐 달랑 그죠 뭐 종목만 받아가고 이게 아니고 그죠 이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유료 방송을 좀 신경을 쓰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모티라든지 뭐 이렇게 그죠 두산 노보틱스 뭐 이런 애들이 좀 약간 명줄이 조금 그죠 조금 이제 좀 수급 자체가 조금 명줄이 끝나가는 어제 보면은 반도체 중에서 뭐 3S 관련한 이런 애들도 지금 보면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오늘 뭐 개별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그죠? 이 반도체, 바이오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조정을 좀 보거나 이랬을 때는 뭐겠습니까? 대선
그죠? 지금 보면은 어제 뭐 동신건설, 뭐 에이텍, 뭐 그죠? 이런 종목들 좀 흐름이 나왔는데 시간에 보면은 원익큐브라든지 DTNC라든지 지금 DTNC를 막 가고 있죠, 그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뭐 한동훈 관련한 그죠? 뭐 대상우라든지 뭐 전부 다 그죠? 대성홀딩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뭐 STO 뭐 토큰 증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아직 재료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서 뭐 로봇 그래서 로봇도 지금 얘들 로봇과 저 대동 시리즈 로봇하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뭐 이래 또 요즘 보면 유일 로보틱스도 슬슬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지금 살살 그림이 좀 그려져 있죠. 이 비트코인은 뭐 비트코인 시세하고도 조금 이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좀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핵심은 뭐다? 반도체와 바이오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2차 전지도 지금 보면은 다 그죠? 지금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정말 한때 보면은 이제 이 반도체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뭐 10만 원짜리를 150만 원까지 만들 이때는 너무나 좋았지만은 지금은 어떠냐면은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나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이제 이 가격을 지금 뭐 60만 원대를 지지하고 있는데 얘는 박스거든요. 60에서 70 뭐 이런 박스인데 이 2차 전지 부분은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느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해먹고 또 해먹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전기차도 있고 뭐 수소차도 있고 근데 수소차는 이제 좀 위험성이 좀 있잖아 그죠? 예, 뭐 폭발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미국에서 품목당 뭐 46개에서 19개로 규제를 했고 거기에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걸 했잖아. 그죠?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저 전기차 관련한 저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작년에 해먹었잖아요.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해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서 하신다기보다는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저기 투자해서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나는 예를 들어서 어, 매일 돈을 벌어야 되고 그저 어디에 좀 해야 된다면은 지금은 조금 2차 전지는 단발성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지금 가고 있는 반도체에서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수급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고 그래야 거기서는 얼마든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폭이 없단 말이에요. 폭이 없잖아요. 지금 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움직이든 상한가도 치고 막 이렇게 움직이든 이런 때에서 지금 어떠냐? 뭐 폭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내 트레이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방법 트레이딩 방법이 뭐냐 이거죠. 나는 돈을 매일 벌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뭐 돈을 안 벌어도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에서라도 내가 오늘 벌어야 될 만큼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급들이 이걸 어떻게 매매해? 그죠? 매매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저희들도 어제 그죠? 항상 수익 구조를 형성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수익 구조를 형성할 때 뭘 봐야 되느냐면은 전체 흐름을 보고 수급이 들어오느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지금 일본이 지금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이 지진이 일어났던 방향이 과거에는 저쪽 편이었죠. 이번에는 지금 우리 동해안 쪽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진이 그죠? 전진이냐, 그죠? 여진이 일어날 거냐. 이제 여기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6이라는 거는 되게 강도가 세요. 세면은 이게 만약에 전진일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란 말이에요. 전진.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조금 일어난 거 여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튼 지진이 일어나기 전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는 어떠냐면은 흐름이 조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6이 전진이었다면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그보다 강도가 더 세지겠죠. 뭐 9점 얼마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죠? 그러면 이것이 지진이었다면 여진이라면 좀 약해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도 수급이 이렇게 탁 들어오고 나면 저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요런 어떤 전진의 징후가 있고 지진이 일어났잖아 그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여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 여진의 기간은 짧아요. 뭐 하루 이틀이고 걔가 파동이 더 나올 수 있으면은 뭐 조금 하루 이틀 이렇게 3일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길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진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여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루에 얼마큼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자꾸 연구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절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주식은 누가 더 많이 경험하느냐, 누가 더 많이 트레이딩을 해보느냐, 누가 더 많이 보느냐, 거기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지. 뭐 내가 이 기법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이 기법이라는 거는 그때 다릅니다. 예, 세력들이. 그래서 주식은 그때 달라요. 하잖아 그죠? 바로 지표가 어떻게 되면서 매도가는 달라지고 매수가는 달라지고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배워가시다 보면은 뭐 30억은 따놓은 당상 아닐까요? 돈만 있으면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보시고 이제 뭐 조정이고 오늘 이제 아직 뭐 테마가 지금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뭐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새로운 테마가 좀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좀 어떤 유형이나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또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또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이 조금, 그죠? 폭이 짧아지고 물량을 확보해서 수익 구조를 탁 만드는 이런 어떤 형태. 그럼 저 종목이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저 종목을 물량을 확보할까 모르잖아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그 숙제란 말이에요. 그 숙제에 그죠 참고서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대일련 저밖에 없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